안녕하세요. 초등엄빠TV의 짠쌤입니다. 엄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놀이 학습 게임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준비물들이 좀 세팅이 되면 계속해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창의성 증진, 그리고 발표력, 스피치,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 스토리텔링 능력까지도 기를 수 있는 꽤 괜찮은 활동입니다. 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광고지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냥 어떠한 사진도 괜찮아요. 그 사진들을 A4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오려서 신발 박스 있죠. 우리가 신발을 사고 나면 그 안에 그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문을 보시다가도 가위 사진도 있고, 풀 사진도 있고, 학용품 사진 있고, 도시의 전경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어요. 아이들 잡지, 과호로 잡지, 또 집에 들어오는 광고지들, 뭐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A4 절반 정도의 사이즈로 잘라서 신발 박스 안에다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아보는 것이죠. 한 절반 정도 쌓이면요, 상당한 양이 될 텐데요. 자, 그게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진들을 집에 거실에다가 쫙 펼쳐둡니다. 사진들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 펼쳐져 있는 사진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6장을 골라보자. 뭐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어. 자, 골라보자. 준비, 시작. 엄빠 아이들 다 같이 각자 1인당 6장의 사진을 고릅니다. 그죠? 자,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 6장의 사진을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각각의 사진들은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죠. 그런데 이 연결고리 없는 사진들을 강제 결합시켜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아이들이요, 처음엔 좀 되게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사진 한 장에 나와 있는 단어 가지고 그냥 6장의 사진을 하나의 문장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다 사진을 두고 바다에 갔다, 바다에 가서 사람들하고 파티하는 사진이 있어요. 파티를 하고, 그리고 과일이 있어요. 과일을 먹고, 그리고 집 사진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식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밥을 먹고, 그리고 잠자는 사진이 있어요. 잠을 잤다, 끝!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야기라고 하면 나름의 메시지와 교훈이 있었고 약간의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들로 해서 재미를 주든 감동을 주든 뭔가 훈훈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요, 아이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빠가 시범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쵸, 3가지.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상의 인물을 정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그럼 아이들이 뭐죠? 조선시대가 뭐야? 옛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조선시대가 있었어. 조선시대에 한 소년이 있었어. 그 집은 무척이나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조차 잘 없는 그런 불우한 가정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이 휴가를 받았어. 엄마 아빠가 휴가를 받아서 정말 멋진 바닷가에 같이 가서 모래놀이도 하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 파티도 하고, 그러고 시간을 보냈지.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왜? 늘 불우하고 늘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정말 대단한 것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아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정말 노력에 응원을 받아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나중에 커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말 그대로 조선시대의 장원급제를 한 거야.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정부의 높은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 그래, 바로 엄마 아빠에게 집을 사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손도손 엄마 아빠의 예전에 고생했던 것을 응원해 드리면서 알콩달콩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같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배경, 인물, 어떤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사건은 빠지기는 했는데 뭐 사건 그리고 배경까지, 그렇죠?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것들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죠. 뭐 사건이라고 하면 중간에 이런 거죠. 뭐 갑자기 근데 그 아이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던 거지. 엄마 아빠는 아주 유명하다라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아이는 병을 이기고 어때? 높은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리 짬뽕 저리 짬뽕 하면서 뭔가 스토리 라인이 맞아떨어지게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이 6개의 사진을 가지고 어때요?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어설픕니다. 하지만 뭔가 아이가 머릿속에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이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장치들을 넣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꽤 괜찮죠? 그죠? 자, 다음에 이 활동을 한 번 더 하려고 신발 박스에 있는 사진들을 펼쳤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6개의 사진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이야기로 사진을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강제 결합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진을 골랐어요.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바꾸면 돼요. 엄마가 가진 사진을 아이가, 아빠가 고른 사진을 엄마가, 아이가 고른 사진을 아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사진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아이가 각각의 사진들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이들이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로써 편안하게 꾸며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둑알을 1인당 한 사람당 5개씩 나누어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둑알을 최대 3개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한 사람에게 바둑알 3개, 그 다음에 1개 이런 식으로 바둑알을 주면서 서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듣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도 작가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집에서 사진을 가지고 광고지 가지고 신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임 활동입니다. 강사님,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는 사진이 좀 없겠죠. 사진이 좀 힘들겠죠. 펼쳐놓을 수 있는 사진들이. 그러면 어때요? 네, 그냥 A4 용지 한 장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 단어들 가운데서 골라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는 포스트잇에다가 단어들만 쓰고 그 단어들 가운데서 골라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많이 있어요.
집에서도 사진이 없다. 그럼 포스트잇에다 단어들만 쭉 펼쳐가지고 그 단어들을 펼친 상태에서 고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어때요?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요,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이 문장력을 기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계속 생각하는 능력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의 영상을 계속 소비하거든요. 아무런 생각을, 이성을 작동시키지 않는데 이런 활동은 계속해서 내 머리를, 전두엽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타면서, 그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피드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청하고 힌트를 잡아서 또 내 이야기에 좀 더 추가하고 말이죠. 이보다 더 좋은 창의성 게임이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 만들기 게임, 크리에이터가 별겁니까? 그죠? 이 이야기 만드는 게임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전이 되면 소설을 쓰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발전이 되면 스토리텔러로도 또 충분히 역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가지든 또는 사진을 가지든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스토리텔러로서의 게임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뭐 번거롭게. 근데요, 아이들한테 이런 자극을 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고 뭔가 보여주는, 씨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작은 노력 하나에 아이는요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세팅을 해요. 부모가 첫 세팅을 하는데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요거 하자고 아이들이 세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하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초등엄빠TV 도움되셨습니까? 네, 구독해 주시면 좋은 영상,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팁들이 한 10분 영상이 배달이 됩니다. 라디오처럼 들으시고 자녀 교육에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